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신민희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딱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조금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취업을 준비할 때 취업 자체도 조금 불안하지만 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는 게 저한테도 너무 큰 부담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바로 막 작성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한 가지씩 스텝을 좀 밟아가면서 자기소개서를 조금씩 완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시면서 조금씩 쓰시는 것이 어떨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과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필수 수강 강의입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또 과제도 있거든요. 그 과제도 꼭 수행하셔서 패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제는 당연히 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 작성이겠죠. 자기소개서 작성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셔서 LMS에 업로드를 해주셔야지만 패스가 됩니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아주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완벽하기 전까지는 못 올린다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LMS에 자기소개서를 꼭 업로딩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 학생분들께서 우리 과도 꼭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나? 이런 좀 의문 아니면 고민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력서만 좀 내도 되지 않나요? 자기소개서까지 써야 하나요? 아니면 또 이쪽 분야는 또 약간 취업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자기소개서까지 쓰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자기소개서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자 너무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기본 서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든 아니면 어떤 매장이든 이런 곳에 입사를 하셔서도 거기 직원이 된다고 하셔도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초적인 공적 문서입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취업을 한 이후에도 꼭 반드시 작성을 해놔야 하는 서류 중에 한 가지니까요. 이번에 하기 싫은 이 과정을 차라리 빨리 해놓는 게 어떨까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일수록 먼저 한번 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먼저 바로 쓰시오 막 해서 한 600자 쓰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써요. 저도 못 씁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지만 갑자기 막 쓰라고 하면 600자 700자 A4 용지 한 장 이렇게 쓰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일단 좀 내가 지원하려는 희망하는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희망하는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살펴보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좀 보고요. 두 번째는 그걸 보는 이유는 그 하는 일이나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배운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직무 역량이 뭔지를 도출하기 위함이거든요. 직무 역량을 도출해야지만 이것을 항목별로 그러한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스텝을 밟아가면서 오늘은 다양한 항목 중에서 성장과정 항목까지는 그래도 좀 개요까지는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저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희망 직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경광학과 학생분들은 어떤 직업이나 진로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 전문적인 분야지만 이 분야 안에서 좀 할 수 있는 길이 좀 여러 가지로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는 딱 입학할 때부터 이거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지금까지 좀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졸업 후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살펴보냐 어디 먼 데 가서 찾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공을 한 학생분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내용이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실제적이고 좀 정확한 부분 아닐까요? 이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거기서 학과 홈페이지
그 후에 졸업 후 전망이라는 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가 취업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병원명들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굉장히 다양한 곳이 있죠? 사실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곳들도 사실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들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종합병원 및 병원들 우리 졸업 후에 우리가 한번 진출해 볼 수 있는 분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검사실 부분도 있고요. 안과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보신 어떤 의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취업이나 우리 이런 진로를 생각했을 때 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거기에 규모도 있고 내가 하는 일과 이곳이 적합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우선 어떤 곳들이니 이렇게 취업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졸업 후 전망 페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안경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수의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경원들 부분들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들이죠. 이런 부분까지 한번 쭉 보시고요. 우리 학과가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일자리잖아요. 이런 곳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 전공 관련된 이 업무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곳에 입사를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전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조직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런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보면 우리가 거기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팁을 얻을 수 있겠죠. 그 팁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뭐 멀리 가서 찾지 마시고 우선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워크넷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워크넷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직업 진로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직업 정보 찾기란 이런 탭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출하시고 싶어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검안사다 뭐 이런 부분들을 검색창에 적으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수행 업무가 이 페이지에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누가 잘 모르는 채로 기재한 것들이 아니라 또 잘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내 자기소개서에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써야 될까라는 것을 사전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사전 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찾아볼수록 좀 더 읽고 싶은 자기소개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사전 얘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이제 안경사에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워크넷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안경사를 만약에 춘다면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우선은 고객에게 안과와 관련된 재반 검사를 실시하고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주며 시력 보조구의 사용에 관하여 조언하는 업무를 하는구나 라는 어떤 이 직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기재가 되어 있네요. 고객의 시력 관련 문제나 안과 문제를 상담하고 문진하는 업무를 합니다. 또 관련돼서 시력 증진을 위한 뭐 안경이나 렌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 업무, 고객의 얼굴에 맞는 그리고 눈동자 간의 거리, 코의 높이 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고객 얼굴에 맞는 안경테를 추천하는 업무, 시력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거, 안경테에 맞추어 렌즈를 가공하여 조립하는 거, 또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의 세척 및 착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시력 보호를 위한 조명이나 또 시력 보조구에 관해서 조언하는 업무, 기타 특수 안경을 판매하는 업무, 만약에 봤을 때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과 치료를 권유하는 업무,
또 요즘에는 또 안경도 굉장히 패션이죠. 고객의 직업, 패션 등에 적합한 안경테 선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등등의 이 안경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아니 저거 몰라서 보는 거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 아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된 이 안경사가 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직무 역량을 도출해 보는 거죠. 한번 도출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한 세네 가지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경 조제, 렌즈 작업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능력, 고객을 상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네 번째죠. 서비스 마인드. 왜냐하면 대면 업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마인드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안경사 직무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직무 역량을 자소서 항목에 녹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쓸 수 있겠죠. 자, 또 직무 역량 한번 도출해 볼게요. 이것은 제가 아까 그 수행 업무를 보면서 도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워크넷에 안경사 업무를 치면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좋죠. 일단은 꼼꼼함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소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주의 깊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세밀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함이 필요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캐치하고 그에 맞게 상품을 제시하거나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정직성도 필요하다. 사회성도 필요하다. 이런 이 직무를 할 때 필요한 다양한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우리가 전공을 통해서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직무 역량을 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사이트나 이런 곳에 통해서 이 안경사라는 직무는 이런 업무 역량이 필요합니다라고 도출해 놓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야겠구나라는 직무 역량을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를 도출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업무, 혹시 제가 지금 예시로 든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과 학생분들 중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가 하는 일을 한번 워크넷에서 찾아본다, 직무 역량을 도출해본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작성을 꼭 해보시고 그 다음 우리 한번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2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쓰겠습니다. 이제 빨리 제가 얼른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바로 작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번 개요를 작성해 보는 걸 전 추천드려요. 아니 뭐 이렇게 준비 작업을 오래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이 뼈대,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에 대한 뼈대를 잡지 않고 쓰면은요, 써보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용이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한번 바로 문장으로 쓰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밑작업, 큰 그림, 그래서 내 둥둥 떠다니는 내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을 좀 가지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마인드맵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나 생각 정리를 하실 때 다른 방법을 쓰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번 마인드맵 방식으로 여러분께 계율을 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딱 나를 중심으로 우선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성장 과정이니까 성장 과정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단어나 간략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한테 중요한 건 무엇이었나? 내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나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의 가족,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환경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한번 부모님 생각하니까 이런 나한테 가르침을 주셨어. 시간 관리를 나한테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물론 시간 좀 지켜라 뭐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개선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를 강조하셨던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시간에 굉장히 예민해야겠다 이런 어떤 습관이 생겼다 이런 거 이게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시간 관리를 강조하심, 항상 계획표를 세워서 시간 관리를 습관화했음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여러분이 그동안 강조를 받았거나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거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 거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난 좀 형제가 많은 편인데 그 덕분에 우애심이 있고 뭐 배려심도 있고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배려심을 기를 수 있음 이 정도 작성하실 수 있죠. 그리고는 또 혹은 뭐 내 생활신조 이런 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생활신조가 뭘까? 혹은 내가 가장 딱 봤을 때 이거 되게 멋진 문장이다. 뭐 생각했던 거 있을 거예요. 뭐 실패란 없다. 이분 이렇게 써주셨네요. 포기하지 않고 나 도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뭔가 포기하지 않고 혹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좀 과감하게 도전해 본 거 뭐가 있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무슨 경진대회에 도전했던 적이 있어. 가로 열고 뭐 경진대회 도전, 뭐 경진대회 뭐 상 수상 이렇게 이 정도 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더 지금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이 만든 다양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단어들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문장으로 바로 쓰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단어로 툭툭툭 쓰는 것은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라고 제가 자꾸 강요하죠.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어들을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문장으로 좀 써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저희 지금 성장과정 다루고 있잖아요. 성장과정 작성 팁 한번 포인트 크게 4가지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도대체 왜 성장 과정을 묻는 걸까요? 뭘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이거 쓰라고 하지? 일단 첫 번째로 알고 싶은 부분 이런 겁니다. 인성. 인성 문제 있나 없나? 네, 요즘 그런 거 막 유행하더라고요. 인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인성이나 혹은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성품. 이 사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이런 거. 근데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는데 자기소개 항목 첫 번째부터 인성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며 여러분들 인성에 대해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까? 좋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뭘 묻는 거지? 이렇게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선 질문에는 성장 과정을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궁금한 것은 성장 과정의 모든 과정이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 안에 포함된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가치관, 삶을 사는 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1번, 2번, 3번 이런 거 쓰기 너무 어렵다. 나는 오히려 이런 거 좀 쓰고 싶어요. 내가 이런 어떤 우리 전공을 선택하게 된 어떤 흥미? 내가 뭐 안경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게 된 계기? 만약에 이런 걸 쓰고 싶다면 이거 성장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성, 성품, 가치관, 태도 이런 거 혹은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 동기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런 거 쓰시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뭐 가족 될 수 있고요. 부모님, 뭐 선생님, 친구들, 나한테 영향을 끼친 사람이나 혹은 사건 그런 게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 가치관이나 성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들어갈 수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진로나 직업 선택의 계기, 안경광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이런 내용들을 성장 과정에 녹여야 하는데 대신에 이런 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을 쓰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과 일하고 싶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향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 그분 참 훌륭하네. 요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 예, 바로 내가 돼야 됩니다. 그분에게 이런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성장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이 되어야 된다.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약간 뭐 이런 거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땠고 저쨌고 예. 그래서 나는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니까 내 과정 다 쓰는 거예요. 나 초등학교 때 어땠고 중학교 때 어땠고 고등학교 때 어땠고 이렇게 다 쓰다 보면은 와, 그거 읽는 분이 여러분들의 일대기, 여러분의 연대기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궁금해 한다, 안 한다. 예, 그렇게 궁금해 하진 않습니다.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해 주는 게 성장 과정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쓰려고 하는 작성 포인트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사람 이런 것들을 뽑아서 써야 된다는 거. 요 정도 제가 엄청 지금 열심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성장 과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예시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저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조금 변형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성장 과정 쓰시는 게 자신감이 더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성장 과정을 쓰는데 특히 인성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시려고 노력하신 케이스로 추측이 되죠.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생활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집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윗집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면 할아버지가 드실 만큼 챙겨서 나눠드리곤 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와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이분이 어떤 자신의 태도, 인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알겠죠? 편의점에서 이제 내 사례가 나오네요. 편의점에서 7개월 동안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밝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시는 고객님께 밝은 미소로 인사를 했고 오전 편의점 판매한 물건이 늦게 오면 교대하는 직원이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조금 일찍 출근하여 물건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커피에 뜨거운 물을 드릴 때에는 고객이 되지 않도록 직접 컵에 물을 받아드렸습니다. 덕분에 단골 고객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편의점을 그만둘 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긴장하시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표현으로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안사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받은 영향, 근데 여기서 얼마나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던 사례를 이만큼 쓰면 와, 진짜 어머니 너무 훌륭하시다로 끝날 수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배려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지를 간략하게 나오고 그런 인성 때문에 그런 나의 태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작성해 주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사교성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케이스입니다. 사교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경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이 확 나왔다. 그쵸? 내가 어떤 것을 쓸 건지,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할 건지에 대한 추측이 바로 가능합니다. 약간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은은하게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반에, 이걸 바로 두 가지 표현법이라고. 초반에 중요한 얘기 빡 적어주는 겁니다. 나 이러한 역량이 있다라고 한참 보면 읽다가 그러면 은은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처음에 이걸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경사는 다양한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있는데 그분들께 사교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가족에서 성장한 저는 동네 어르신분들께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사교적으로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학창시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땡땡 요양원 봉사활동 중에서 엄하고 무서워서 실습생들이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어른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친할아버지가 생각나서 할아버지 대하듯 친근하게 다가갔고 하시는 말씀에 불편해하지 않으며 저의 생각도 담아 저의 친할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사교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추측이 듭니다. 저는 이런 할아버지나 이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사교성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했었던 사례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가 투닥투닥 일부러 장난도 치고 친근한 모습으로 대했더니 개인적인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을 정도로 저를 의지하셨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에도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타가 있네요. 네, 이처럼 저는 사교성과 친근함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친절하게 다가가는 안경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본인의 사교성과 이 직무에서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제 인성 같은 부분이나 본인의 성향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요에 적은 그 역량 키워드, 혹은 내가 성장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뽑으신 한 단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 사례에 저는 충분히 적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장 과정의 사례가 매우 특별하고 어디에서도 없는 매우 특이한 사례를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역량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 그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멋있는 막 사례라고요. 없는 거를 막 쓰기보다는요. 내가 살아왔던 사례 중에서 이런 역량을 강조하기에 가장 신뢰감 있는 사례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작성하시지 마시고요. 개요 한번 써보시고 그 개요를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크게 이렇게 좀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먼저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직무의 역량이 어떨 것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그에 맞춰서 성장 과정을 쓸 때는 개요를 작성하여 직무 역량과 연결시키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수업 듣고 잊기 전에 한번 작성해 보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집중해서 들어주신 거 맞으시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성장 과정 외에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다른 항목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